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드디어 2강을 진행을 하게 됐는데, 오늘 2강을 통해서 기술적인 거와 함께 급등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그 급등주를 발굴하고 대단히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는 방법과 노하우를 오늘 공부를 하게 되실 겁니다. 아울러서 캔들의 법칙과 거래량 법칙을 아주 기본적으로 배우실 텐데, 비중은 급등주에 비중을 좀 둬서 캔들과 거래량 법칙은 끝날 때까지 계속 반복이 되니까 계속 배우실 겁니다. 3강에서도 배우고 4강에서도 배우고 5강에서도 배우고.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이렇게 진도를 천천히 나가면서 계속 반복을 할 거고요. 가장 기본이 되니까. 그리고 오늘 중요한 그거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술적 분석을 중심으로 캔들의 법칙과 그리고 또 거래량 급등주에 대한 공부를 진행하게 될 우슬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제가 반갑습니다. 네, 깜짝 놀랐어요. 진짜 깜짝 놀란 게, 야, 진짜 일주일 만에 뵈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똑같으세요? 그냥 하나도 안 변하셨어. 뭐 지금 소름이 돋아요. 진짜로 이게 막 머리가 쭈삣 섰어요 지금요. 그래, 야, 정말 대단들 하십니다. 더 예뻐지시고 더 이렇게 멋있어지시고, 그리고 일주일 만에 뭔 일이 있으셨는지 표정들이 세상을 다 가진 표정이셔. 일주일 동안에 한 10억 버셨어요? 근데 표정들이 아주 그냥 압도적입니다. 좀 반갑고요. 오늘 공부할 내용을 잠깐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대한 투자 속에서 수익을 확보하고 싸우는 기술로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어떻게 수익을 확보하고 싸우느냐? 이것은 우리가 어차피 앞으로는 세력도 세력이지만은 우리나라 시장의 약 53% 이상이 지금은 알고리즘의 매매를 합니다. 단타 매매를요. 50%를 넘어섰어요. 그래서 여러분 느닷없이 외국계 창구로 어떤 놈들이 메릴린치가 됐든 어디가 됐든 CS가 됐든 이렇게 탁 올라오는데, 평상시 거래량도 없고 관심도 없었던 정말 저가주나 이런 것들도 외국인들이 막 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알고리즘 매매들입니다. 그런데 걔네들이 몇 프로 뛰기를 하느냐? 0.4%에서 2.3% 뛰게 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봐봐요. 맨날 샀다가 바로 팔아버려. 근데 움직인 건 2%가 안 돼. 근데 기계가 사고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기계와 대항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또 세력가들도 싸워야 되고, 거기에다가 일반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조금 또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하고도 대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투자가 어떻게 보면은 어려워지고 있는 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알고리즘, 인공지능이나 일반 세력들이 여러분하고 싸워서 여러분들을 쉽게 이기지 못하는 그런 방법과 노하우도 존재를 합니다. 왜냐? 아직 알고리즘이나 그리고 일반 세력들이 이거에 대해서 실전적인 거를 깊이 있게 모르고 오로지 돈의 힘과 작전의 힘으로 움직이는 세력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다다닥 올렸다가 우다다닥 빠지고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역발상으로 잘 이용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캔들의 법칙과 거래량 법칙을 설명을 조금 드리고, 가장 중요한 이 대급등주 발굴 방법과 매매 전략을 알려드릴 겁니다. 아마 처음으로 이것을 여러분한테 공개를 하는 건데,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늘 하는 내용을 잘 주목하셔서 관심 있게 대응을 잘 하신다면은 또 한 번에 놀라운 경험들을 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는 흔히 주식하면은 PPT 화면을 띄워놓고서 여러 가지 과거의 자료와 현재까지 벌어졌던 일들을 이렇게 보고서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서 이거는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됐다 이렇게 또 설명들을 하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실전 투자를 할 때에 그거를 접목해서 이렇게 하려면은 머릿속이 온통 하얘지면서 잘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럼 왜 그러느냐? 이게 지금 머리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여러 경제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수익하고 직결되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공부를 많이 할수록 함정에 빠질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투자는 늘 단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단순함의 끝판왕이 지금 배우는 내용들입니다. 이 대급등주 발굴 방법도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패러다임을 알아야 되고 업황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글로벌 기업들이 투자를 어디 하는지 또 알아야 되고 그거에 대한 미래 가치를 또 발굴해야 되고 그리고 또 기업들의 분석 자료를 쏟아내는 그 분석 보고서를 또 다 봐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것까지 안다고 해서 투자가 잘 돼서 큰 수익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 또 기술적 분석까지 또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할 수 있는 정말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를 하느냐 그리고 있느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려운 것은 아니었는데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던 것 뿐이죠. 그래서 그것을 오늘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들만 잘 숙지를 하신다면은 급등주 여러분들이 충분히 발굴해서 얼마든지 매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의 여력이 좀 크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적어도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말이죠. 그러면은 내가 10억, 20억, 30억, 50억, 100억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대형주 가지고 안전하게 장기 투자를 어디에서 해서 어느 정도 자리에 팔아야 좋은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 답을 오늘 아주 굉장히 간단하게 얻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캔들의 법칙부터 일단은 하나씩 시작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여러분한테 하나 설명을 드리기 전에 주식 고수들의 차트를 보면은 여러 개의 지표가 있습니다. 보조 지표들을 쫙 깔아놓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저하고 공부를 해보신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다 지워버렸습니다. 딱 뭐하고 뭐만 보느냐? 그냥 캔들만 봅니다. 캔들하고 뭘 봐요?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래량만 봅니다. 그러니까 각종 보조 지표를 동원해 가지고 설명을 하고 여기가 고점이다 저점이다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뭐 다른 어떤 지표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그럴 때에 만약에 이 거래량 법칙이 빠져 있으면은 거기에서 설명하는 내용이 맞을 확률과 틀릴 확률은 50% 50%입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사실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 승률을 높여서 90% 100%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캔들과 거래량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거래량입니다. 근데 거래량에 대한 해독을 해낸 사람이 없지요. 아니, 딱 한 명 있죠. 제가 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다른 거를 보지를 않습니다. 그냥 그것만 보고 합니다. 그런데 증명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보고 해도 얼마든지 여유롭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이동평균선도 가끔 봅니다. 근데 가끔 보는데 저는 딱 하나 혹은 두 개, 많아야 세 개만 봅니다. 그게 바로 세력선입니다. 근데 그거를 왜 보느냐? 어떤 특정한 종목이 내가 모르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얘가 급등을 할지 그렇지 않을지 급등하다가 떨어질지 말지 이거를 판단하고 알기 위해서 그거를 보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대단히 쉽고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를 공부하는 거니까 오늘 이 방법을 배우신 분들은 틀림없이 나중에 세월이 조금 지나서 아니면은 뭐 빠른 시간 안에 저한테 엄청나게 감사하게 될 겁니다. 야, 내가 이런 대급등들을 잡아보다니.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큰 자금으로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야, 대형주를 저기에서 사면은 안 물리는 거구나. 저기서 사면은 그냥 갖고만 있어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거구나. 이런 것도 오늘 알게 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을 드릴 텐데 우선은 캔들의 법칙
이거를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태바일 겁니다. 근데, 캔들이라는 것은 다른 거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제가 지금 판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설명을 잠깐 드리고서 바로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는 일절 생각하지 마시고요. 캔들은 똑같습니다. 이미 프로그램 돼 있는 겁니다. 오늘 전까지는요. 프로그램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프로그램 된 것은 어제의 영향을 받는 거고, 오늘은 어제 영향을 받는 거고, 어제는 그저께 영향을 받는 거고, 그저께는 그 전에 영향을 받는 겁니다. 영향을 받는다, 이거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옆에 캔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오늘 얘가 올라갈지 못 올라갈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영향을 벗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 확률이 몇 프로일까요? 1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90%는 우리가 이 종목이 올라갈지 못 올라갈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캔들만 보고서, 거래량만 보고서. 그러니까 그것을 벗어나려면은 세 가지 신호가 나와야 됩니다. 재료가 나와서 아침 동시효과부터 앞에 캔들을 뛰어넘는 갭상승이 나와서 올라가던가, 그렇지 않으면 점진적으로 거래량을 조금씩 늘리면서 조금씩 올라가가지고 안 빠지던가, 그런 흐름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서 평상시 올라가고 내리는 것들은 90% 이상이 옆에 캔들과 거래량의 영향을 받는다. 그것만 기억하시면은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내일부터 보셔가지고서 얘가 오를지, 얘가 떨어질지, 이거를 다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저 새끼 미친놈 아니야? 이 방송용으로 얘기하면 이거 안 되지만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증명해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다 알려드렸습니다. 실제로 보셨잖아요. 경험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대로 지금도 접목이 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여러 종목을 보여드리고 싶지만 일단 급한 대로 대표적인 종목을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그래도 이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설명을 드릴 때에는 차트를 보고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달리 종합지수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건 다 똑같아요. 어떤 종목이든지 다 똑같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자신 있게 교육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차트나 내가 알고 있는 걸 보여드리면 여러분한테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궁금한 종목을 질문해라. 그리고 나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데 다 맞잖아요. 그대로 되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느냐? 과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프로그램이 이미 이렇게 되어 왔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잘 보세요. 마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얘가 꼬리를 달고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옆에 캔들의 영향을 받는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캔들이 안 보일 때가 있잖아요. 안 보인다는 거는 이 캔들 위로 올라가거나 이 밑으로 내려왔을 때는 이 캔들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어디 캔들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 옆에 캔들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또 안 보이면 어디요? 여기. 그 다음에 어디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빨리빨리 대답하셔야 됩니다. 갈 길이 멀어요. 그러면은 얘가 이제부터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자, 보세요. 왜 못 올라가는지. 여기에 음봉이고 고점을 만들고 고점 만들고 고점 만들고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얘는 뭐에 영향을 받았다고요? 얘의 영향을 받아서 못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거래량을 잘 보세요. 거래량이 그나마 조금 옆에보다도 터였기 때문에 꼬리라도 달았습니다. 꼬리가 길면 뭐라고요? 밟힌다. 그럼 밟히면은 얘는 월요일날이나 다음 거래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갭상승으로 여기를 뛰어넘지 않는 이상, 이렇게 말이죠. 이게 몇 프로 확률? 10% 확률. 그러면 그 10% 확률이 아니면 다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똑같은 일들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옆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옆에 영향을, 이런 흐름이 계속 반복이 된 겁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은 72,000원, 72,500원 여기에서 왜 이렇게 장대하고 만들고서 올라가다가 이건 왜, 뭐에 영향을 받은 거냐? 옆에 거래량을 안 보이잖아요. 거래량도 거래량이고요.
그러면 안 보이잖아요. 주봉을 보면은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눈에 이제 보이실 거예요. 이거를 조금 작게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캔들에 무슨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 앞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매물대의 거래량과 캔들의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여기서 돌파해가지고 이렇게 가더라도 위에 또 영향을 받는 거고 또 영향을 받는 거고. 그러면은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얘가 내일 올라갈지 떨어질지 언제쯤 올라갈지 이거를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캔들의 법칙입니다. 정리해서 이야기한다면 캔들의 법칙은 옆 캔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움직이는 거다. 그런데 너무너무 쉬우면서도 정말 간단한 논리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금 여기를 이렇게 쫙 보세요. 쫙 보시면은 아까 딱 벌써 우리는 알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기에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장대 항목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살짝 위로 올라가다 내려오기 시작을 해요. 그 왜 그럴까? 여기 이렇게 만들어 놓고 동시에 올라가다가 내려오는데 거래량이 없던 거였죠. 근데 내려오면서 거래량이 오히려 이만큼 실린 거죠. 그러면은 처음에 올라갈 때 이 위로 시작을 해가지고 내려오는데 여기로 올라갈 때 이거보다 적은 거래량으로 올라간 상태에서 내려오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다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지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면 이 일이 반복이 된 거예요. 깨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추가 하락이 이렇게 나온다. 그런데 여기 캔들의 영향을 받고 안 밀렸어요. 이거 꼬리 캔들의 비밀이라고 알려드렸죠. 그리고 나서 또 안 빠지고 있다가 또 땡겼는데 뭐 때문에 못 올라가요? 거래량 법칙과 캔들의 법칙. 근데 여기서 안 보이는 것은 뭘로 보라고요? 주봉으로 봐라. 그럼 이거는 다 똑같습니다. 이거에 얘는 왜 안 빠지고 있는지, 왜 올라가고 있는지, 왜 이렇게 올라가는지, 왜 이렇게 꼬리 달고 못 내려오는지, 옆에 캔들을 보면은 그 해답을 다 알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캔들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 캔들의 법칙을 알고 나면은 신세계가 열립니다. 왜 신세계가 열리냐? 제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아침에 시세를 딱 보잖아요. 모든 시세는 17분에서 20분이면은 하루 중에 90% 이상의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여 갈지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미. 17분에서 20분 정도면은 90% 여러분 보시는 거 보세요. 90%의 종목들이 오늘 종가까지 어떻게 움직여 갈지 그 시간대 움직인 그 금액 거의 비슷하게 가요. 90% 이상이. 그러니까 나머지 변화가 생기는 종목들은 장중에 갑작스럽게 재료가 나오거나 그게 10% 확률이에요. 장중에 재료가 나오거나 세력들이 물려있다가 땡기거나 뭐 이런 것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의식하고 알고 있다면은 90%의 종목은 20분 안에 결정이 나는구나. 그럼 얘는 하루 종일 이렇게 움직이겠구나. 이거를 머릿속에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종목을 선정하는 것도 그렇고 중장기 투자하는 것도 그렇고 방향을 설정할 수가 있고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캔들의 법칙은 시간상 여러분 급등주가 중요하니까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공전투 때도 나오고 또 다른 거 공부할 때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때 보시면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저거였구나 하고서 나중에 만세를 부르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캔들의 법칙은 옆 캔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움직인다. 그리고 중요한 거 이거를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거 하나 이해를 못해서 정말 그냥 미치도록 괴로워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래서 다 알 것 같은데 이거 정말 미치겠습니다. 그 사람이 뭘 놓치고 있었냐면은 거래량 법칙을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확률 90%에서 95%가 뭔지 아세요? 이때 터졌는데 여기보다 밑에서 시작을 했어. 그런데 밑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위로 올라갈 확률이 거래량 없이 올라갈 확률이 몇 프로일 것 같아요? 10%가 안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오전에 재료가 안 나오고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이 이 위로 올라가다가 이렇게 대밀릴 확률이 몇 프로라고요? 90%예요. 그거 왜 그러느냐? 여길 잘 보시면 이 거래량이에요. 그렇죠? 이게 근데 여기 보세요. 거래량이 더 터졌죠. 그런데 여기에 꼬리를 달고서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죠. 근데 오전에 이 거래량보다 적은 이 거래량으로 올라간다고요? 속임수입니다. 그 확률이 몇 프로라고요? 10%. 차트 봐봐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 확률이 무려 10%가 아니라 90% 이 확률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모든 종목들이 다 똑같아요. 다 그렇게 움직입니다. 이게 캔들과 거래량 법칙입니다. 그것만 알아도 여러분들은 거의 천하의 고수가 되는 겁니다. 제가 우리나라에 내노라 하는 고수들을 그래도 제야의 고수들을 많이 아는데 뭐 만나면은 정말 유명한 친구들도 있는데 답답합니다. 저 만나면은 너무 뜬구름을 잡고 있어서 근데 본인도 알아요. 본인도. 근데 굉장히 유명해. 근데 차트쟁이야. 미치는 거죠. 제가 보면은. 한숨이 이게 나오는 게 뭐를 놓치고 있냐면은 이 캔들과 거래량 법칙을 만약에 벗어난 상태에서 설명하고 그런다 50% 확률밖에 되지 않습니다. 맞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요. 근데 이 확률은 몇 프로? 90% 이상입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못하고 여태까지 안 했느냐?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캔들과 거래량 법칙 하나만 가지고서도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요, 평상시 보는 차트입니다. 있거나 말거나. 늘 보셨다시피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보조지표도 없고 이동평선도 저는 개인적으로 다 지워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가지고서도 제가 사고팔고 해가지고 별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증명해 드렸잖아요. 대답을 해요. 왜 대답? 제가 오죽하면은 제 계좌를 다 까고 오픈해가지고서 그거를 실시간으로 매매하는 내역까지 저녁에 오후에 짜장면 먹다 시간에 거래하는 내역까지 내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다 드렸어요. 여러분한테. 그러니까 검증이 된 거잖아요. 그만큼 완벽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90% 이상의 확률로 그렇게 움직여간다. 그러면 어차피 캔들과 거래량 법칙은 다음 시간에도 배우고 다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나올 테니까 조금 중요한 거를 좀 길게 해야 되잖아요. 급등주. 여러분들이 이제 이야 표정들이 정말 급등주 진짜 좋아하시네. 이 급등주를 발굴해서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약속하셔야 될 것이 이거는 외부에다가 절대적으로 알려주면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족하고만 소통하면서 가족하고만 하셔야 됩니다. 어디 가가지고 내가 인터넷에 야 이게 뉴스쪽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게 있더라. 그러면 이거 문제 생겨요. 그래도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불순분자가 있어서 혹시 또 조금 저기 할 수도 있는데 주목해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놀라운 마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동평균선 하나를 여러분한테 공개를 할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이동평균선을 공개하냐면은 딱 하나만 공개할 겁니다. 근데 그 한 가지만 보고서 중장기 투자 그리고 대급등주 발굴 이런 것들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고 파는지도 물론 설명을 드릴 겁니다. 물론 이제 칠판이 있었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렇게 보고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잡아내느냐? 여러분 제가 보는 중장기 세력선은 240일선을 봅니다. 근데 240일선을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전에 모든 산업의 패러다임은 오래전이긴 하지만 5년 주기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년 안에 거의 1년이 아니에요. 지금 3개월, 4개월 안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세상에. 정말 저도 깜짝깜짝 놀랄 만큼 엄청난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다 따라잡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의 산업의 전반적인 패러다임은 그래서 5년 주기로 큰 패러다임이 형성이 되더라. 근데 그 5년이라는 기간이 왜 중요하냐면은 예를 들어서요. 우리나라에서 대표하는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삼성전자가 5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근데 5년 전이 좋을까요? 지금이 좋을까요? 아니면 미래가 좋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5년 전이 좋습니까? 지금이 좋습니까? 미래가 좋습니까? 그러면
5년 전이 좋아요? 지금 현재가 좋아요? 삼성전자는? 그렇게 확신하세요? 자, 그러면 보세요. 5년 전에 주가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10,000원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5년 전보다 지금이 좋아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미래도 좋다라고 본다면 지금 사셔야 되는 게 맞죠? 그렇잖아요. 자, 그 논리를 가지고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40주라는 것은 5년 종가를 기준으로 5년 평균 주가입니다. 근데 5년 동안 평균 삼성전자가 5년보다 나빠져서 저 밑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때 못 사느냐?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도대체 떨어질 때는 어디가 바닥인지 알 수가 없어. 그리고 또 언제 땡길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못 사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방법을 오늘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사고 싶을 때 언제 사면은 단 한 번도 물리지 않고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야, 이게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돈 있는 사람들은 무지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오늘 이거. 근데 다른 종목들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종목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종목인데 현재보다도 미래가 밝아. 그런 산업을 갖고 있어. 그런 패러다임을 갖고 있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그런 회사가 우리가 이따가 보여드리는 저 밑에 있어. 어떤 기준점에 저 밑에 있어. 근데 거기서 더 이상 안 빠지고 있어. 그럼 내가 장기 투자적인 차원에서 얘를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안 물리고 걔가 망할 일은 없잖아요. 거의 당분간은 몇 년 동안은 한 2, 3년 동안은. 그러면 그거 사셔가지고 장기 투자하시면은 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지금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241선을 한번 세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를 일단 봤으니까 삼성전자를 보시고요. 자,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제가 한번 집어넣겠습니다. 차트 설정으로 들어가서 240주 이동평균선을 내가 다 지웠던 거를 240일 이동평균선을 한번 집어넣겠습니다. 일단은 240주이니까 주봉을 보고서 하겠습니다. 물론 일봉에도 상관은 없는데 주봉으로 표시가 되니까요. 주봉에다가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고 이동평균선을 들어가서 자, 이 색깔도 한번 선정을 해볼게요. 요것 중에서 240을 이렇게 넣겠습니다. 240을 넣고 자, 색깔을 선정을 할게요. 여기에 색을 선정을 이렇게 하면은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보기 좋게. 그리고 확인을 누르고 자, 확인을 눌렀습니다. 자, 이게 지금 240주 이동평균선입니다. 눈에 보이시나요? 눈에 보이시죠? 삼성전자가 제가 참 삼성전자 매매하는 방법을 어떤 연세 있으신 형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삼성전자를 사고 싶은데 어떻게 사고 팔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내가 이걸 설명을 드리면서 이때 사세요. 근데 그거를 또 까먹고 또 까먹고 또 까먹고 또 까먹고 그거 왜 그런지 아까 얘기했죠. 아까가 아니라 지난주에 제가 착각을 했네요.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죠. 예. 근데 지난주에 오셨던 분들이 되게 많이 오셨네요. 와. 이제 그게 왜 그러느냐? 잊어버려서 그래요. 그러면 제가 중요한 거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다른 종목도 똑같아요. 240주 이동평균선 근처에서 어마어마한 대량 거래가 이따가 다 똑같아요. 어마어마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이 자리를 지지하고 있거나 안 빠지고 있잖아요. 지지하고 있으면 깨면은 안 돼. 241선을 깬다라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 5년 전보다도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느끼기에 삼성전자가 문제가 없는데? 라고 생각하셔도 시장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시장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종목을 가장 싸게 안전하게 사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삼성전자가 240주 이동평균선에서 확 깨고 내려가가지고 밑으로 내려와가지고서 회복을 못했던 적이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믿어지세요?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240주 이동평균선을 확 깨고 내려가서 저 밑에서 움직일 때에 그 240주 이동평균선을 복구하지 못한 적이 삼성전자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 그럼 잘 보세요. 내가 얘 갖고서 중장기 투자를 계속 하려고 그래. 그런데
지금 보니까 조금 더 축소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고요. 내려왔을 때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복구시키고 복구시키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과거보다도 벌써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도 어떻게 보면 뭐가 된 거예요? 더 빠져버린 거야. 사실은요. 그런데 이렇게 깨고 내려왔을 때 이 저점 근처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배우실 때 캔들의 법칙과 거래량 법칙을 동원해서 내가 중장기 투자할 때 저 밑에서 사겠다. 그런다면은 저 밑에서 들어가가지고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대형주 중에서 우리나라 3, 4년 안에 망하지 않을 회사 중에서 초대형주인데 걔네가 미래가 괜찮아. 산업이 괜찮아. 그런데 걔가 여기를 많이 깨고 내려왔어. 242평균선을요. 그리고 더 이상 안 빠지고 움직여. 그럼 걔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얼마나 쉬워. 근데 안 해. 맨날 뭐 엉뚱한 거 찾고 엉뚱한 거 보고 어디서 사야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얘기만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걸 설명을 드릴게요. 이 중소형 종목들 있죠. 이건 대형주가 그렇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대형주를 중장기 투자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안 물리고 안전하게 중장기 투자하시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습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무참히 깨고 내려갔었는데 다 복구시켰어. 그러면은 일반 중소형 종목들 매매하는 방법과 노하우를 지금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형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요, 안 깨고, 첫 번째가 240주 이동평균선을 안 깨고 움직이는데 시간이 한참 지났어. 근데 안 깨, 절대 안 깨. 근데 거래량이 완전히 죽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자리에서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옆에 캔들을 다 장악하는 양봉이 나오려고 그래. 그때 들어가잖아요. 눌림 줄 때 들어가잖아요. 241선 깨지기 전까지 홀딩 하잖아요. 근데 걔가 마침 중소형 종목인데 모멘텀이 있어. 재료도 있고 미래 가치도 있어. 걔 들어가면은 다른 거 생각하면서 홀딩 하면은 계속 고하는 겁니다. 그게 대급등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위에서 안 빠지고 있길래 샀는데 여기를 깨버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걔는 일단은 빠져나오는 게 좋아요. 자, 그럼 확률적으로 240주 선에서 안 빠지고 있다가 걔가 무참히 거기를 깨고 내려가면 어떤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간이. 그래서 내가 그렇게 시간에 투자할 수가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다면은 빨리 들어가서 빨리 대박 터뜨리고 싶잖아. 여러분들은. 그래요, 안 그래요?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다 그럴 거예요. 성격들이 되게 급하셔가지고 어떤 거든지 내가 오늘 당장 들어가서 당장 그냥 막 대박이 나고 수익이 나야 그냥 직성이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치고 환장하겠는데 그 답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밑에서 움직이는 거는 건들면 안 됩니다. 240주 이동평균선 밑에서 움직이는 건 건들면 안 돼요. 그런데 240주 이동평균선을 잘 보는데 거래량이 완전히 죽어 있습니다. 이 밑에서. 앞에서 거래량이 완전히 죽어 있는데 어느 날 장대 양봉으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전무후무한 거래량. 앞에서 240주 저 차트를 보는데 전무후무한 거래량. 앞에서 볼 수 없었던 전무후무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240선을 장악한다.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보셔야 돼요. 어떻게 보느냐? 급등하는 종목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평일날 그걸 알 수 있어요. 평일날 일봉과 주봉을 보고서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터지면서 앞전에 볼 수 없는 거래량이 터지는데 딱 올라가려고 그래. 그러면 그때 그 자리 근처에서 들어가시잖아요. 박 터지는 겁니다. 그대로 어마어마한 시세를 창출을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저는 이제 관심 종목인데, 물론 이제 제 관심 종목은
무지막지하게 많습니다. 아시죠? 다른 데 들어가면은 그렇다고 해서 이것만 보느냐? 메인으로 보는 게 이 관심 종목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남다, 중간에 좀 심심하다 그러면은 다른 관심 종목들은 이제 싹 보는 거예요. 잠깐. 근데 보통은 이렇게 이제 봅니다. 이렇게 보고 보는데. 여러분들, 요 최근에 이 대박 종목들을 여러분이 왜 놓쳤느냐? 제가 알려드렸던 것을 간과해서 그렇습니다. 이거를 수시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다 잡아낼 수 있었던 거예요, 저거. 이번에 대급등했던 종목들 다 잡아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안 하셨던 겁니다. 그럼 한번 볼게요. 중소형 종목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현대바이오도 이거 지금 질문하신 분이 계시는데 이거 한번 잠깐 볼까요? 현대바이오. 눈에 보이시나요? 밑에 있을 때 건드리죠. 시간 무지하게 걸려. 건드리지 마, 시간. 그런데 어느 날 보세요. 이 거래량을 보면은 전부 이게 주봉이야. 그런데 이 거래량들을 다, 그래서 거래량 법칙이 중요하다고 언제 얘기했어요? 지난주에 제가 침 튀겨가면서 거래량 법칙, 지난주 조금 아까구나, 참. 얘기했던 게 그겁니다. 이 상태에서 움직이다가 보세요. 전무후무한 거래량을 터뜨리고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안 빼요. 거의 안 빼요. 이거 보다가 다시 복구시켜 보다. 그리고 나서 또 다시 뭐예요? 어마어마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또 놀림 줬죠. 거래량을 죽이기 위해서. 근데 잘 안 빼. 그리고 나서 시세가 이렇게 났던 겁니다. 그리고 내려올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또 그 근처에 확인 작업하러 내려왔다가 또 땡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 반복하는 거야. 그러면은 다른 종목들도 비슷하느냐? 똑같습니다. 근데 왜 못했을까요? 관심이 없잖아. 잘 모르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제대로 알고서 모니터링을 했다면은 계속해서 이런 종목들을 찾아내서 매매를 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자, 보세요. 제가 검증을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포스코홀딩에서 급등했잖아요. 얘도. 이것도 보면은요. 대형주인데, 내가 지금 이런 얘기 해드렸죠, 아까. 대형주 중에서 내가 중장기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런데 얘 산업의 패러다임이 앞으로 리튬 그것 때문에 그냥 막 지금 주목을 받잖아요. 그러면서 근데 그게 뉴스로 이미 이 앞전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밑에 있을 때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지만 미래의 가치를 보고서 나는 얘를 사가지고서 더 이상 안 빠지고 움직일 때에 내가 들어가겠다. 그럼 어떡하라고요? 중장기 투자자들은 들어가면은 안 물린다.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밀렸는, 이 자리에서는 왜 그러면, 45만 원 넘어가면은 막 급등하고 날아간다는데, 100만 원 간다는데, 저기서 왜 밀렸어요? 아까 내가 캔들의 법칙 얘기해드렸잖아요. 뭐 때문에 밀린다고요? 옆에 캔들의 영향을 받는다. 얘만 영향을 받아요? 얘한테.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쌍봉의 고점이면서 매물대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인데, 그 자리에 진입하면은 확률이 몇 프로인지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고 아무리 미래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저렇게 조정을 받는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움직이다가 나중에 다시 이 자리를 뛰어넘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자리까지 또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자리 이 자리 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한번 파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눌림 주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가는 거죠. 그게 단기와 중장기를 병행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거 하나 선만 놓고 매매를 하셔도 굉장히 게임이 쉬워지고 편해집니다. 여러분,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이 종목이 있는데 눈에 잘 보이세요? 거래량을 보니까 어마무시하게 터뜨렸어. 그리고 나서 움직이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거래량을 좀 터뜨리고 움직이다가 여기서부터 거래량 터지면서 또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요거 무슨 영향을 받았다고요? 이건 이제 과학이죠. 얘는 왜 밀렸을까요? 다시 이 자리에서. 거래량과 캔들의 법칙. 그러면 얘가 우리가 주봉으로 보든 일봉으로 보든 얘는 급등이 나와도 어디에서 밀릴 것이다. 다 알아낼 수 있어요? 못 알아낼 수 있어요? 다 알아낼 수 있지. 여러분들이 저보고 마법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게 제가 실전 투자로 그거 보여드릴 수 있었던 게 이 법칙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게임이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이거를 알고서
대응을 하고 매매를 하면 단기가 됐든 중기가 됐든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른 어떤 세력이나 다른 어떤 고수들보다도 굉장히 편안하게, 마음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빨리빨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수 패사지도 있고 뭐 솔트루스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종목들이 있는데 이거 뭐 이거 한번 볼게요. 눈에 보이시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전문가는 어려울 텐데 위에서 터진 거예요. 내려올 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 자리가 지지선이다. 깨면은 안 된다. 깨더라도 거래량 없이 거래량을 완전히 죽이고서 그 자리 근처에서 움직이게 된다. 이것도 뭐예요? 3박 4일의 법칙. 어떤 거든지 3박 4일의 법칙,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3박 4일의 법칙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3박 4일, 그러니까 3주에서 한 달 안에 못 올려놓는다? 끝난 거예요. 빠져나오셔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속임수 눌림을 주다가 또 헛등이 나온다. 얘가 왜 여기서 이렇게 느닷없이 또 밀렸을까요? 기가 막혀. 이걸 한 번에 올린다고요? 가능성 몇 프로? 10%가 안 돼요. 그러면 알잖아요. 저거 어디서 밀릴지, 저게 어디까지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지.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요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올해 이게 급등했던 종목들 중에서 이 포스코 MTEK, 얘 가슴이 쓰린데, 제가 이거를 참 진짜 이러고 나서 그냥 이렇게 근데 저거 눈에 보이시죠? 이게 근데 240주 이동 평균선에서 저런 흐름들을 보이더라. 근데 이제 그 리튬 포커스라고 이거 바뀌었는데 이게 어반 리튬입니다. 근데 어반 리튬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네. 거래량 없이 이렇게 움직이고 저기 이제 당겼다가 그리고 나서 거래량 터지기 시작하면서 눌림 나오고 있어. 요게 만약에 요 자리를 안 깬 상태에서 여기까지 내려오고 거래량 없이 이렇게 내려오면은 저거 분명히 들어갈 놈이 있어. 누가 들어갈까요? 근데 이런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 급등했던 종목이거나 어떤 종목이든 여러분 LNF, 뭐 에코프로 뭐 이런 종목들이 많은데 포스코 MTEK 이것도 마찬가지지만은 금량도 요즘에 화제가 돼서 무슨 아저씨 해가지고 뭐 막 하는데 이거 240주 이동평균선을 안 깨고 움직이는 종목 중에서 대량거래 터질 때 주목하면은 뭐 다 거기에서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240주 이동평균선을 중심으로 해서 반전이 일어났다. 이 나무가라는 종목도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에서 계속해서 반전이 일어나고 있냐면은 240주 이동평균선 근처에만 내려오거나 깨더라도 3박 4일 안에 올려주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다시 또 위로 올라갔다가 계속 이 영향을 받는 거 얘가 왜 밀렸을까요? 캔들 영향. 이것 때문에 죽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서 밀린 이유들을 다 보니까 다 다르게 설명을 해. 뭐 세력이 뭐 다 털고 나갔다느니 아니면 그 업황이 아직 안 된다느니 뭐가 뭐채 나온다는 다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에는 떨어질 자리에서 떨어진 거고 그리고 또 오를 자리에서 또 올라가는 거고 왜 안 빠지는지는 아시죠? 캔들의 법칙, 앞에 캔들의 법칙, 끝에 캔들의 법칙, 거래량 법칙. 그거 똑같이 접목해서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명확하게 내가 알고 구분할 수만 있다면은 정말 대박이라는 얘기죠. LNF가 말이에요.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눈에 보이시죠? 240주 이동평균선입니다. 근데 얘가 만약에 예전에 리포트가 한번 나왔었어요. 예전에. 아시겠죠? 예전에도. 그런데 계속 이런 식으로 움직였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얘를 발굴해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지금이요. 그럼 얘를 내가 만약에 단기적 관점이나 중기적 관점에서 좋다고 하도 이야기하니까 그럼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들어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거 지금 보면은요. 요번에 기회가 되게 많았었어요. 이런 모습입니다. 왜 밀린지 아시죠? 뭐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요? 앞에 캔들. 얘 왜 밀리는, 이거 지금 보면은요, 이 움직임 자체가 얘는 내려오면은 이제 어디 영향을 받을까요? 이 캔들의 영향. 더 내려오면 어디 캔들의 영향을 받을까요? 여기. 이거 깨면 어디 영향을 받을까요? 여기. 그러면은 지금 관점에서 단기적으로 내려오면 어디에서 가장 강력하게 반등이 나올 거예요?
여기에서 가장 강력하게 반등이 나와. 올라가면은 얘가 왜 꼬리 달고 밀릴까요? 이 캔들의 영향. 얘가 또 올라가면 어디에서 강력하게 저항을 받아요? 30만 원 넘어갈 때. 보세요. 아무리 재료가 좋고 좋아도 올라갔다가 눌림을 또 줘. 또 떨어지거나.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구나. 이게 시세입니다. 그거를 선도하고 주도하는 게 캔들과 거래량 법칙, 그 다음에 240주 이동평균선. 이걸 가지고서 단기, 중기 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쉽게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 보면은 셀바스 A라는 종목이 있는데 240주 이동평균선을 종가 기준으로 잘 안 깨고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거래량 터지기 시작하죠. 이 거래량을 보면은 이 앞전에 1년 거의 뭐 한 1년 동안 터졌던 거래량을 뛰어넘는 거래량입니다. 그렇죠? 이건 좁게 보서 그때 터질 때에 안 빠지고 이렇게 움직이면은 그때 어떡하라고요? 들어가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를 만약에 깬다? 근데 살짝 깬다? 어떻게? 3박 4일. 그러니까 3주까지 기다려도 된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그러고 나서 홀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게 다 똑같은데 셀바스 그 셀바스 관련된 이 종목도 마찬가지. DNT 한번 볼까요? 지금 설명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깨져 있을 땐 들어갈 필요가 없다. 깨져 있을 때는 물론 이렇게 이제 안 빼려고. 근데 물리지는 않아요, 사실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지. 얘가 부도날 회사가 아니라면은 240주선 밑에, 저 밑에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사실 안 물려. 수익이 얼만큼 나중에 커지느냐의 관점이지 잘 안 물려요. 부도날 회사가 아니라면. 그런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를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거를. 못 들어가는 거지. 무섭기도 하고 자금이 묶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막 한 100억, 1000억 이렇게 있으면은 뭐 사놓고 묻어두고 그냥 다른 것도 매매하고 오면 되는데 지금 100억은 안 되시잖아요. 99억밖에.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고서 어떻게 해요? 신호가 나올 때에. 그 신호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전무후무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앞전의 거래량을 뛰어넘는 거래량으로 여기를 어떻게 할 때요? 뛰어넘을 조짐을 보일 때. 그럴 때에 들어가서 안 깨면은 어떡하라고요? 홀딩해라. 그리고 나면은 나중에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중장기적 관점에서 240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것은 빠르게 큰 수익을 안전하게 내는 것도 있지만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내가 가장 안전하게, 가장 단순하게, 가장 여유롭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굉장히 심플하고 쉬운 방법을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 방법 하나를 여러분이 익히셔가지고서 웬만한 종목들 보면서 이 방법대로 대응을 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은 물리지 않고 평생을 안전하게 매매해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조언을 해줄 수 있습니다. 아, 이 종목은 지금 상태가 이러니까 시간 많이 걸릴걸? 근데 이 산업이 패러다임이 괜찮고 모멘텀도 있고 그런데 저 밑에 있어. 그런데 얘는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대박이야. 되게 싼 거야. 들어가도 돼. 이거를 조언하고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신호를 보고서 말이죠. 그래서 웬만한 종목들은 다 저기에 포함이 된다. 이거는 이제 삼성전자도 검증을 했지만 삼성 SDI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삼성 SDI를 보고 계시는데 얘는 이건 진짜 이 거래량만 보고서 알죠? 뛰어넘는 그 거래량을 하고서 그냥 에이씨 삼성 SDI 그냥 들어가. 여기서 이제 꼬리 달고 이제 수익 실현을 했겠죠. 요거 왜 밀렸는지 아이 과학이죠. 과학이 아니에요. 왜 밀리는지 이제 눈에 다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든지 오늘 내가 오전에 차트를 보고서 얘가 올라갈 놈, 못 올라갈 놈, 떨어질 놈, 아니면 오늘 장중이라도 급반등이 나왔다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 놈, 이거를 우리가 90% 이상 확률로 구분해서 대응하고 매매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오늘 알려드린 거니까 잘 기억을 해놓으시면 재미있게 매매가 되실 겁니다.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경동 인베스트, 이 경동 인베스트 한번 볼까요? 눈에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이야, 이것도 거래량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 촥 땡기고서, 그리고 나서
이건 이제 어딘가 걸렸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왜 못 올라가는지 알겠죠? 이 거래량 법칙, 캔들의 법칙 하다가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조금 늘어난 거고요. 내려왔다가 이거 왜 꼬리 단지 알죠? 왜 단지 알잖아요, 이거. 얘 내려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 내려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여기 내려오면 이제 거래량 없이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안 빠지고 있으면은 그리고 또 팔 때는 하여튼 뭐 이거는 진짜 아유 저는 이게 참 재미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되게 쉬운 건데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집중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송을 이렇게 실전 차트를 놓고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갑니다. 제가 좀 조급하고 약간 마음이 조금 안타까운데 더 많은 것을 보면서 좀 더 이렇게 깊이 있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벌써 시간이 다 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음 주에 또 시간이 되니까 그때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지금 여러분들은 캔들의 법칙과 거래량 법칙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단 하나의 세력선 240주 이동평균선을 가지고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급등주가 어떻게 탄생을 하는지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것은 거래량과 캔들의 힘만 보고서 아주 쉽게 대응하고 매매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초대형주를 굉장히 안전하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가 저점에 잡을 수 있는 그런 패러다임이나 산업을 갖고 있는데 이 자리에 내려와 있다. 더 밑에 내려와 있는데 걔가 안 빠지고 있다. 그럼 장기적인 투자 차원에서 들어가시면은 물리지 않고 굉장히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대응들 하신다면은 급등주도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대응을 해서 안전하게 수익들을 내시게 될 겁니다. 시간이 좀 빨리 지나가서 아쉽기는 하지만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우수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